에리두에서 아누나키에 의해 쫓겨난 후 인간들은 세계 곳곳을 목적 없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아누나키와 이지지가 비밀리에 인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누나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 여러 민족의 전설에 영원히 이름을 남길 것으로 여겨진 반신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길가메시, 헤라클레스, 페르스스, 삼손이 있습니다. 아지지의 자식들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자들은 악하고 거대한 괴물들이었으며 이들은 네피림으로 영원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언덕 동굴에서 살았지만 인간의 거처를 공격하여 아누나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누나키의 도움 없이도 인류는 번성하여 스스로 도시를 건설했다. 아누나키가 규칙을 지시하지 않자 인간들은 타락했다. 도시에서는 도둑질, 방탕폭력이 흔했고 인간의 야만성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곧 바뀔 예정이었다. 행성 니비루의 궤도가 지구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3600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아누나키는 니비루가 지구의 자기장을 뒤집을 임박한 재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를 일으키며 아누나키의 최종 결정은 인간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들의 배로 돌아가 우주로 도망쳐 지구를 돌며 자연재해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고문과 가족 구성원들의 바람에 반하여 엔키 왕은 인류가 그 재앙에서 스스로를 구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우트나피슈팀을 위촉했다. 지구상의 생명을 종결시킬 대홍수를 대비해 생명의 보존자라 불리는 거대한 배를 만들기 위해 성격이 좋은 한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트나피슈팀은 엔키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트나피슈팀은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의 본질을 보호하고 보존했다. 엔키는 발견된 모든 동물 표본의 수컷과 암컷 각각의 DNA를 수집하기 위해 야누나키의 기술을 사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대한 배가 마침내 준비됐을 때 전 세계에서 니비루의 접근 징후를 느낄 수 있었다. 우트나피슈팀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오만의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상대로 지구는 전례 없는 재해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지진이 지구의 표면을 찢어 새로운 대륙을 형성했다. 화산이 용암과 빛나는 연기를 내뿜으며 길을 따라 모든 것을 소각했다. 마침내 폭우가 바다 수준을 올려 일부 산봉구리조차 덮었다. 화려한 에리두 도시와 에덴의 동산은 파괴되었고 무시무시한 거인 네피림도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포에도 불구하고 우트나피슈팀의 배는 견뎌냈습니다. 물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떠다니다가 새롭게 태어난 세계가 드러났다. 아누나키의 기술로 지구상의 생명이 복원되었다. 강력한 새 도시들이 점차 건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빌론, 하투사, 노소스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시 아누나키를 숭배하며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들의 명예를 위해 사원을 지었습니다. 홍수 후에 생겨난 새로운 영토에서 인류는 독특한 문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역 신앙에 따라 아누나키를 신으로 나타내는 각각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엔키의 동생이자 지구의 최고 통치자가 되고 싶어 했던 엔릴로 인해 평화가 다시 위협받았다. 아누나키는 인간이 자신들의 도시에서 자신들의 왕을 둘 수 있게 허락했지만 엔키는 왕 중의 왕이라는 칭호로 지구의 주권자였습니다. 이 위치는 엔릴의 시기를 불러일으켰다. 엔키와 엔릴 사이의 경쟁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엔릴이 인간을 싫어하고 그의 형제가 그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경멸했기 때문에 주로 그랬습니다. 엔릴은 인간이 단지 제한된 지능을 가진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누나키의 도움으로 달성한 가속화된 발전에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엔키는 자신의 아들 두무지와 인란나, 엔릴의 손녀와의 정치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엔키의 장남인 마르둑은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준광의 칭호를 가지려 했습니다. 마르둑은 자신의 동생 두무지의 우발적인 죽음을 초래한 계획을 세웠다. 정략 결혼이 끝나면서 엔키와 엔릴 사이에 적대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마르둑은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고 외로운 사막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지구에 사는 아누나키 사이의 분쟁을 알게 된 니비루의 아누왕은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누는 마르독을 용서했고 그는 추방에서 해방되어 아누나키 사이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누는 엔키와 엔릴 사이의 분쟁을 끝냈습니다. 그는 두 형제와 다른 왕족 안나키에게 지구에서 각자 통치할 영토를 약속했습니다. 엔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받았고 엔키는 이집트를, 이난나는 페르시아를, 닌마는 시나이 지역을 받았다. 마르둑에게 주어진 사면은 그에게 영토를 다스릴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품은 마르둑은 자신이 주신이 되었던 도시 바빌론을 요구했다. 마르두크는 아누의 명령에 반하여 다른 아눈나키에게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인간 제자들에게 철제 무기와 갑옷을 만드는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최고로 잘 갖춰진 군대를 만들었다. 권력에 대한 갈증. 마르둑은 홍수로 파괴된 고대 에덴의 동산의 화려함을 재현하기 위해 바빌론에 공중정원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르두크는 하늘의 구름에 닿을 수 있는 큰 탑을 짓도록 명령했다. 이는 하늘의 왕 아누를 찾기 위함이었다. 바벨탑은 지구상의 다른 안누나키 건물들을 모두 능가하려는 목적으로 신속하게 높이를 높였다. 남은 아누나키는 이 분노를 무시하지 않았고 각 지도자는 마르둑을 맞서기 위해 인간 군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덕의 명령에 따라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 강대국들 사이의 전쟁과 충돌의 큰 물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누나키는 계속해서 편을 바꾸고 서로 동맹을 맺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혼란과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마르둑의 군대는 이집트와 시나이를 지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아누나키와 대결하기 위해 마르둑은 정복당한 인간들을 굴욕시키거나 소멸시켰습니다. 다른 출로가 없자 엔키와 그의 형제 엔릴은 힘을 합쳤습니다. 아누 왕의 허가를 받아 그들은 마르둑과 싸우기 위해 아눈나키의 무기와 배를 사용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극단적인 결정입니다. 야누나키의 무기로 인한 파괴는 여러 자연재해를 초래했습니다. 화산, 지진, 쓰나미가 전체 문명을 파괴했습니다. 화산재로 오염된 공기 때문에 작물이 사라졌고 기근이 만연해졌습니다. 절박한 인간들은 도시를 버리거나 더 비옥한 땅을 공격하기 위해 약탈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사건들은 청동기 시대 붕괴로 기록되었습니다. 세계에 그런 재앙을 일으킨 후 아누나키는 전쟁이 결코 끝나지 않고 전체 지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을 멈추기 위해 아누는 모든 아누나키에게 니비루로 돌아가 인간에게 지구를 다스리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부 인간 지도자들은 아누나키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로 선택되었습니다. 아누나키가 지구로 돌아와 니비루로 데려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날까지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불멸의 존재로 살게 될 것이다.